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제가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저 꼭 취업하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정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회사와 면접을 정말 쉴 새 없이 봤어요. 어느 정도로 면접을 봤냐면 정말 최고로 면접을 많이 봤던 날은 아침 9시부터 면접을 시작해서 점심시간 빼고 5시까지 끊임없이 면접을 본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너무 많이 보니까 진짜 어떤 회사랑 어떤 사람이랑 면접을 보고 있는지 나중에는 기억조차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에게 딱 맞는 회사를 만났고 이 회사와는 2주 동안 총 5번의 면접을 본 후 최종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합격의 순간을 항상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요. 솔직히 이번 재취업은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모아 준비했다 보니까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영상을 찍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격 영상도 찍지 못했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영상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을 받고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만 누워서 그동안 모두 소진해버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택한 회사는 아주 작지만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고요. 이전에 했던 일과 거의 비슷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특정 프로젝트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장점인 회사로 옮겼어요. 이제 우리 회사가 된 이곳은 매니저님들이 모두 박사 출신이고 특정 프로젝트는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이렇게 깊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배울 것이 많은 직책으로 옮기게 되어서 앞으로 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턴 또 첫 번째 정규직 생활을 모두 대기업에서만 했었는데요. 이번엔 처음으로 미국의 중소기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준을 할 땐 대기업, 중소기업 서류를 3대7 비율로 해서 넣었고 빠른 취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가져갔어요. 이번에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중소기업의 선택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중소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봉. 한국에서도 내실 있는 작은 기업들은 일반 대기업보다 연봉을 많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취준을 하면서 미국에는 그런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같은 직책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제가 지금 입사한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이전 회사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물론 매니저 직책으로 갔을 땐 큰 기업과 비교하면 연봉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일단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곳을 택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국 취업시장의 상황. 미국 취업시장은 항상 치열한데 그런 치열한 상황 속에 대기업들의 대거 레이오프로 인해 그래도 짱짱한 경력이 있는 취준생들이 취업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죠. 이런 분들은 다음 기업도 대부분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데 그런 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대기업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일단 특정 대기업에서 어떤 자리를 뽑는지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회사 정보를 얻을 곳도 많고, 큰 회사들은 테크니컬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찾아보면 그런 정보도 손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고, 또 심지어 어떤 직책을 뽑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노력해서 찾아본다면 경쟁률이 다소 낮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빠르게 취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일의 경계. 제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만약 제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면 대기업에서 제가 하는 일은 3번, 4번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 외의 일들은 분업화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제가 굳이 5번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대신해주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 외에는 다른 팀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욱 소통의 기회가 적어서 다른 팀이 하는 일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만약 경제가 이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더라면, 고용의 보장이 조금이라도 되는 시점이라면 대기업에서 오래 다니면서 천천히 다른 팀들이 하는 일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고용 불안정이 최고인 이 시점에선 자기 일을 온전히 다 해내기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에 전체적인 시야를 갖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때 일의 범위가 2번에서 7번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일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 속도. 이 부분은 3번의 장단점과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대기업은 분업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달 자리를 비워도 다른 사람들이 메꿀 수 있게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정말 급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회사에서는 매니저 자리를 두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셨는데 마음에 드는 인재가 없다고 공석으로 꽤 오랫동안 두었어요. 그런데 반면 중소기업은 한 사람이 3번에서 7번 역할을 해야 해서 일단 한 사람이 없으면 공석을 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일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면 좋은 사회 초년생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직책으로 면접을 봐도 대기업 면접은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짧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복불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면접은 일단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빠르게 면접을 봐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한 이 시점에서 빠른 취업이 목표라면 중소기업의 옵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어요. 일단 큰 장점은 이렇게 봤고 단점으로 예상한 것들도 있는데 아직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1년 정도 회사에 다녀본 후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종 오퍼를 받기까지 매일 꾸준히 인터뷰 준비를 하고 코딩 시험을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지루하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미 있게 배운 점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늦었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에 첫 출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